자, 이렇게 해서 리테인 카운트가 A가 제로가 됐다. 제로가 되면은 시스템은 호출합니다. 뭘 호출하냐니까 dealloc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 dealloc 메소드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느냐니까 모든 클래스, 모든 인스턴스들은 다 dealloc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인스턴스들은 다 dealloc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dealloc 메소드가 아니고 오브젝트 A가 속한 클래스, 그죠? 그것이 만약 클래스 A라고 한다면은 클래스 A의 dealloc 메소드를 호출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람이 죽을 거나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고, 나무가 죽기도 하고, 풀이 죽기도 하고, 바람도 죽고, 뭐 돌도 죽고, 결국은 태어난 것들은 다 죽잖아요. 자, 죽을 때 풀이나 뭐 수박이나 참외가 죽을 때의 패턴, 사라질 때의 패턴,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영어로서는 그냥 킬이라 그래요.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인도적인 사람들이니까 킬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라진다. 사라질 때 호출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 오브젝트 A는 오브젝트 A대로의 디얼록 메소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오브젝트 B가 만약에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오브젝트 B가 속한 클래스, 가령 B라고 한다면 클래스 B의 디얼록 메소드가 사라지는 거죠. 호출되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만약에 B의 리테인 카운트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시스템은 디얼록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뭘? A가 아니라 B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B가 속한 클래스 B의 디얼록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죠. 이름은 다 같은 디얼록이라 하더라도 내용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름은 다 똑같은 유언장이에요. 미스터 김, 뭐 김모 씨의 유언장도 있고 박모 씨의 유언장도 있고 하는데, 박모 씨가 세상을 던졌다. 그럴 경우 박모 씨의 유언장을 가져와서 집행을 하는 거지, 엉뚱하게 김모 씨나 최모 씨의 유언장을 가져오질 않죠. 그죠? 이름은 다 같은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집행되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의미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얼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한글로 적으면 이게 다운될 텐데, 유언장과 같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 오브젝트별로 다 다르다. 그죠? 자, 다시 그림을 봐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얼록 태어날 때 얼록 하면서 리테인 카운터는 1이 되는 거예요. 이니셜을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1이에요. 뭔가를 할 때도 여전히 1이죠. 지금 태어난 클로즈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A가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오브젝트 A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뭔가를 하고 누군가가 오브젝트 A를 또 필요하다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때 오브젝트 A의 리테인 카운트는 2가 되고, 또 누군가가 오브젝트 A와 용무가 끝났다, 우리의 인연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릴리즈예요. 이 릴리즈는 오브젝트 A가 릴리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브젝트 A를 리테인했던 다른 어떤 존재, 가령 오브젝트 B나 오브젝트 C가 되겠죠. 오브젝트 B나 C가 리테인을 하고 오브젝트 B나 C가 릴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테인하는 존재와 릴리즈하는 존재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 채원이라는 남자아이와 유진이라는 여자아이가 사귄다. 둘이 사귄다는 게 손잡고 사귀다가, 그러면 채원이 유진이에 대한 리테이널 원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채원이 리테인 합니다. 누구를? 유진을.
된 거죠. 그러면 릴리즈 하는 것도 체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유진과 찢어지게 되는 것도 체온이 찢어져야지. 체온과 유진이 사귀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뭐 준호가 뭐 유진과 헤어지겠다거나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준호는 유진과 사귄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리테인하는 오브젝트와 리테이닝 오브젝트죠, 그죠? 오브젝트는 반드시 should be release 오브젝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가 만약에 오브젝트 B가 오브젝트 A를 리틴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나중에 릴리즈 하는 것도 반드시 오브젝트 B여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논리고 원리죠. 이거는 뭐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해할 필요가 없느냐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논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논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인공언어이므로 인공언어라고 해서 뭐 별다르게 색다른 논리나 이론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리바이벌,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그 기지에 깔려 있는 논리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HTML5라든가 CSS3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한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설명이 끝났네요. 좀 간단하죠. 이것이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라이프 사이클, 그죠? 는 그러니까 리빙싱이라고 그럴까요? 살아있는 것들의 라이프 사이클과 오브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같단 말입니다. 다르지가 않죠. 동일한 원리로 구성이 됩니다.